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름은 전동원입니다. 교육위원이고요. 총무국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오늘은 이제 김포는 이제 6차 역사 특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역사 왜곡 그리고 그 국통맥 이런 거 많이 이제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황국부터 이렇게 쭉 맥이 이어져 가지고 배달 그리고 조선 북부여를 통해서 이제 고구려 이렇게 전해졌다. 그리고 지금 그 대한민국까지 그 9구비를 통해서 국통의 맥을 이제 끊기지 않고 쭉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그런 그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는 그러면 그 면면한 그 기간 9,000년의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사상, 어떤 그 이념이 우리 지배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가, 또 그 정신문화, 그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강화도 참성단과 신교의 제천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키보드 약간 느리게 먹네요. 예. 여기 가시면 이제 강화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강화도 가면 마리산이 있는데, 거기 지금 공식적으로 이름이 만이산이죠. 만이산. 근데 요 이름이 이제 마리산이 맞겠습니까? 만이산이 맞겠습니까? 교과서에는 만이산이라고. 지금 만이산으로, 간판이 다 만이산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원래 부르던 이름은 마리산입니다. 마리산. 예. 그래서 요 이름이 원래 이제 머리, 백두산도 이제 흰 머리잖아요. 그 희다는 건 광명을 상징하는 거고, 머리 두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리가. 또 마루, 이제 높은 산마루 이런 말 쓰잖아요. 마루.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게 만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니자는 한자로 여자 스님 니자예요. 여중. 그러니까 비구니 할 때 그 니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이산 하니까 무슨 여성이 뭐 어떤 역사가 있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데, 요거는 이제 불교가 고려시대에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서 이름이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머리라는 본래 뜻하고 이게 많이 좀 와전이 돼버린 거죠. 만이산 하면 불교의 어떤 전통이 숨어있는 산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산으로 이제 부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환단고기 책에도 마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산. 그러니까 유리할 때 리자 그거 쓰거나 아니면 이로울 리자 씁니다. 그 이로울 리자는 이제 뭐 우주원리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가을, 금 이런 걸 상징을 하거든요. 이로울 리자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단군세기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군세기 서문을 지나서 이제 단군 왕금 쪽으로 들어가면 제위 51년 단군 왕금 51년 그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제하면 이제 임금님 단군 왕금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에 삼랑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곧 그것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위 51년이니까 2333년에 이제 개국을 하시고 51년이 지난 무오년에 그 신하 운사하면 이제 우리가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3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직 이름이죠. 직책. 그
그 배달신이란 분한테 명령을 해서 이 당시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사달이잖아요. 저 위에 만주 저 위에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건설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대홍수가.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천제를 지는다.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강화도에다가 이거를 이제 제천단을 하나 지은 거예요. 그 마리산에.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 강화도 이름이 혈구라고 나옵니다. 혈구. 구멍혈자의 입구자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반도에 딱 들어가는 구멍이 바로 거기라는 그런 걸 훤하게 아셨어요. 그 당시 분들은. 그 단군 왕건께서도 이미 도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리나 뭐 천문이나 이런 걸 훤하게 아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혈구하면 지금 뭐 우리 인천 상륙작전 보시면 알잖아요. 딱 한반도 찌르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백두산과 한라산 딱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거의 이제 한반도에 목줄을 질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위치이기 때문에 혈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삼랑성과 이제 참성단을 짓게 했다. 그리고 그 뒤에 태백일사 편에 보면 또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BC 51년 천왕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혈구에 삼랑성을 짓게 하시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설치하실 때 자, 강남의 장정 8,000명을 동원하여 조역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삼한관경 본기의 마한세가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진한 이쪽이 한반도가 마한이잖아요. 저쪽은 번한이고. 그러니까 마한에는 또 부단군이 계시잖아요. 첫 번째 부단군이 누구냐? 뭐 웅백다라는 분이에요. 고몽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웅녀 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딱 그게 나오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강남에 8,000명을 동원을 해서 배달신, 운사 배달신을 도와서 이걸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로부터 4년 뒤에 직접 단군왕금께서 행차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행차를 하셔서 친히 마리산에 올라가서 천제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네, 한번 장엄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마리산 관련해서는 기록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17세 여을 단군께서도 참성단에 오셔서 이렇게 제천을 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국 본기를 보시면 광개토 대왕이죠. 열제께서도 삼신상제님께 참성단에 올라서 이렇게 이제 천제를 올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얼지문덕 장군 이야기인데요. 저분이 이제 석다산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탄생 배경이나 이런 것까지 쭉 나와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 내용 읽어보면. 근데 이분이 해마다 3월 16일이면 3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대영절이라고 합니다. 큰 대자 맞을 영자에서. 그래서 대영절이면 말을 타고 강화도에 와서 마리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고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3일 음력 10월 3일 개천절에는 백두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공물을 바치고 또 천제를 지내셨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배달 신시 때부터 내려온 예풍속이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안 넘어가니까 좀 답답하네요. 예, 여기 한문으로 요래되어 있습니다. 매당 3월 16일 즉 치왕 마리산, 치는 이제 말 달릴 치자거든요. 치왕 마리산 공물 경배의 귀 돌아갔다. 그 다음에 매년 10월 3일 10월 3일 즉 등 백두산 제천 백두산에 올라가서 이제 천제를 올렸다. 뭐 그런 기록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마리산 참성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리산 435m 그 위에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죠. 여기가 산은 높지 않은데 자 이게 예, 언제 예, BC 2333년으로부터 50년 지난 그때 이게 축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내려오는 거죠. 이게 쭉 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마리산에 가면 자 안타까운 뭐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천부인 광장이라고 해서 그 마리산 서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요 이제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 딱 가시면 이제 간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단군 왕검이 있고 곰과 호랑이가 있죠. 이걸 보면 뭐 어린이든 외국인이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단군 신화가 떠오르겠죠. 이 거룩한 우리 그 조상님이고 그 조선을 개국한 임금님인데 어떻게 이게 좀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는 누가 봐도 아 이 곰이 그러면 사람으로 변해서 애를 낳는데 단군 왕검이다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고 막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뭐 고조선 세운 단군 왕검 해놨는데 하여튼 이 그림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청동거울 저것도 그 단유세문경이나 이런 이제 국보급 그런 거울이 아니라 그 고려시대 그 청동거울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청동방울 여기 보면 잘 보이시려고 모르겠는데 수레나 말에 달거나 악기 또는 의식에 사용했다. 뭐 귀신을 쫓는 용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저급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물이면 좀 이렇게 높였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막 아주 섬세한 그런 조각도 있어요. 막 이렇게 못으로 찍어가지고 무늬를 그리고 해놨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말한테 달아줍니까? 그 사람은 뭐 어떤 걸 찬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팔주령이라고 하는데요. 8개의 이 그 신선의 그런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뭐 비파형 동검이나 저런 이제 고조선 그 유물들도 그리고 청동거울도 이렇게 뭐 쭉 설명을 드릴 거 많은데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산에 올라가 보면 저는 이 글씨가 참 꼭 어린이 붓글씨 대회에서 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게. 예. BC 2200년 전에 그 유물이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이렇게 홀대를 하고 심지어 지금은 문이 잠겼잖아요. 뭐 다음 달이면 문을 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문을 잠궈 놓고 보호를 한다. 근데 혐오시설처럼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오. 막 빨간 거 해가지고 막 해놨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안에는 이제 잡초가 자라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국가 문화 그 포털 보면 이제 여기 참성단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마니산에 있는 참성단인데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한 제단이다. 근데 또 다른 데 보면요. 단군에게 제사를 올린다. 뭐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단군이 제천을 한 거하고 단군에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다르죠, 분명히. 근데 분명히 이 참성단은 단군 왕검이 운사 배달신에게 명령을 해서 세운 그런 제천단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고쳐서 쌓았기 때문에 본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형 그다음에 방형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뭐 복잡한 구조물이기에 그걸 고쳐서 쌓는다고 이게 완전히 원형이 변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것도 평가절하하는 거죠. 우리 참성단을. 그리고 밑에 보면 자, 단군의 제천단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후대에 지어가지고 이걸 단군에다가 끌어붙였을 것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이게.
이런 설명이 버젓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형을 복원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나? 그거 저는 이제 그 세계 최악의 복원 작업 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2012년에 이제 스페인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벽화가 있었어요. 벽화가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스페인 시골인데 관광객들이 벽화가 낡아가지고 구경도 안 오고 참 이렇게 좀 내가 어떻게 좀 복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감을 들고 복원을 시작했는데 색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덧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낡았지만 예수가 좀 그럴듯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딱 보면 원숭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그림 그린 화가 이제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린 이 그림을 이제 훼손을 했다 이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러 온 거예요. 이거 보러. 그리고 이거 가지고 컵도 만들고 뭐 티셔츠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팔려 나간 거예요. 떼돈을 벌었어요. 그 시에서. 자, 웃기는 이야기죠. 자, 이거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이번에 숭례문 불나서 복원하는 거 보셨죠? 그 구조물을 완벽하게 복원해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원형 그대로를 훼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복원을 한다 하면 그대로 만들어내거든요. 중국 같은 데는 안 그래요. 뭐가 탑이 있다가 무너졌어. 그러면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버려요. 치워버리고 원래 모양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저기 만주 쪽에 가시면 산성 같은 거 있잖아요. 고구려 산성 이런 게 무너졌어. 그럼 거기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중국식으로 그냥 지어버립니다. 고구려 산성하고는 틀림없이 다르거든요. 돌로 만든 성이고 중국은 뭡니까? 벽돌 구워서 만들거든요. 신경 안 쓰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어떤 보존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어요. 뭐 일본도 뭐 그런 이야기 아시죠? 뭐 임진왜란 때 이게 어떤 우주 원리나 그런 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지 뭐 버선을 줬는데 모자로 썼다는 등 뭐 요강을 줬는데 국 말아 먹었다는 등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영특하고 또 보존의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뿌리 의식이 이제 참성단을 그 복원을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다. 어불성설입니다. 거기 이제 참성단에서 동쪽으로 한 100m 정도 오면요. 이 비가 있습니다. 비가. 중수비가 있어요. 1717년에 강화 유수라는 어떤 이제 직책 이름인 것 같은데 최석항이라는 분이 이때 이제 무너져 가지고 이걸 이제 복원을 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 왜 우리나라 방패가 되는 중요한 곳이다 이게 그 만이산이. 그래서 단군이 돌로 쌓아 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던 곳인데 돌이켜 보건대 연대가 오래되어 비바람에 씻겨 깎여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 가보니까 거기 이제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기 무너져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무너진 곳을 일으키고 고치어 옛 모습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고를 지키는 자가 마땅히 힘써서 해야 될 바이다.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이고 계속 그랬죠, 당연히. 근데 이런 비석까지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원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 옆으로 가시면 이제 정족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은 정족산성이라고도 하고, 근데 삼랑성입니다 이게.
삼랑성. 근데 삼랑성도 좀 오해가 있도록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족산성은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삼랑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삼랑이라는 게 석삼자에 산해랑자니까 단군 아들 3명 이렇게 이제 오해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는 맞는데요. 우리 환단고기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전혀 다르다. 자, 삼랑이란 게 뭐냐? 삼랑이란 게. 자, 삼신을 수호하며 인명을 다스리는 자를 삼시랑, 석삼자에 모실시자에 랑자라고 하는데 본래 삼신을 시종하는 벼슬이다. 자, 한문으로 본 삼신 시종지랑이다. 원래 배달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그 소개하는 영상에도 이렇게 그 우리 국자랑부터 쭉 나오잖아요. 제세행랑 배달국에 그다음 단군 조선 때 국자랑, 북부여의 천왕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무절화랑, 그리고 조선시대 때로 넘어가면 뭐 선비정신이라든지 의병정신이라든지 말기에 그 동학군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통은 그대로다. 그 삼랑이라는 건 뭐다? 삼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삼신을. 자, 삼신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삼랑이 가운데 거 빼고 사무라이 이렇게 되고 한자로 쓰라 하면 이게 모실 시자를 쓴다네요. 그 모실 시자를 그럼 왜 사무라이라고 읽냐? 모른대요, 일본 사람.